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는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1.29% 빠졌습니다. 2,97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78% 빠지면서 99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3,026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던 코스피,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12시쯤 돼서 소폭의 오름세도 보이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또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 막판에 2,966.6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하루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1,004.72포인트로 시작을 했던 코스닥.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12시 부근에 또 소폭의 오름세 부분 보였습니다. 다시 또 낙폭을 키워가서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991.2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이 오늘 매수 우위 보인 하루였습니다. 개인 1조 2,566억 원 물량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 오늘 많이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외국인은 8천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은 4,759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 오늘 외국인이 사자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361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기관 118억 원, 139억 원씩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 서퍼 강승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9479를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차트 서퍼 강승민 전문가님은 2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상담 촘촘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종목 상담을 남겨주고 계세요. 영덕님 LG U+, 그리고 환불해 주세요님께서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또 카카오에 대한 고민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환불해 주세요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2부까지 9시까지 최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트 서퍼 전문가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까지 함께 힘차게 해보자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불금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주식공의 한 줄평 공매도, 외국인의 공매도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장에 대한 한 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엄청 때리는 그런 한 하루가 네, 됐고요. 무차별 폭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역시나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워낙 빠져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힘든 장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또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줄은 정말 예상이 힘든 그런 하루였다고 보였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으로 계속 파란불 켜냈던 그 장이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무차별 폭격으로 이렇게 때린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 주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전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네. 이틀 연속이잖아요. 네.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틀 연속 공매도가 나오면 그다음에 반드시 이 공매도주를 다시 사는 이런 상승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에 이 상승장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공략한 종목에 대해서 다시 또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종목을 다시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의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KC입니다. 네, SKC. 미국 반도체 이 패키징 글라스 기판 공장 신설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이 하락하는 중에도 SKC는 3.79% 상승을 했는데요. 장 초반 17만 5천 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장중에 18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마지막 종가는 17만 8천 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SKC의 하루 흐름 장 초반에 17만 1,500원에서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 연거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KC 주가가 오늘 좀 잘 갔던 부분인데요. 미국 반도체 패키징 글라스 기판 공장 신설에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아침에 네. 저희 종목 상담 방에는 올려드렸습니다. SKC에서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네. 네,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오늘 수익을 좀 보셨겠죠? 야, 이런 장에 수익 내기 정말 쉽지 않은데 SKC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 SKC가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은 하락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장이 들어온다면 더 많은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KC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승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주.
현대중공업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이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면요. 11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4.4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현대중공업 장 초반에는 11만 2천 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11만 9천 원, 7천 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의 낙폭이 있었네요. 11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된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톡하는 상담소에서 왜 저희 두산중공업 얘기할 때 제가 맞습니다. 중공업들이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증권사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중공업주 관련해서 특히 현대가 이름이 들어간 중공업들 또 두산 이름이 들어간 중공업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공업주들의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조선주의 대장주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현대미포조선 네. 이런 것들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이런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두산중공업은 원래 절대 강자였고 네. 요새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바꾸면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삼성중공업도 사실은 굉장히 좋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많은 분들이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중공업주에 요새는 섹터 안에서 돌림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주가 대장주 이렇게 보기보다는 골고루 투자를 해놓으시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골고루 좀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시라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자비스입니다. 네, 미국의 루시드 첫차 만도 소식에 이 관련주 분들로 인도 소식에 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비스 오늘의 종가가 8.5% 상승하면서 2,56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흐름 보시면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크게 올랐는데요. 2,640원에서 3,145원까지 올랐고 그 이후로는 조금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8.5% 상승세 보여줬던 자비스 3,000원 가까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루시드 관련주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이제 쉬어가나 했더니만 이 첫차 인도 소식의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보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요새 전기차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차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그래서 대장주는 누구냐, 또 후속주는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항상 대장주로는 어딜 얘기하죠? 전기차요? 네. 테슬라를 그렇죠. 얘기하죠. 테슬라를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테슬라가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주가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주를 투자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 선발 주자인 테슬라에 따라가는 후발 주자들에도 굉장히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 장세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뭐 좋은 정말 어디다 투자해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장을 봤는데요. 이러한 장이 이제는 끝나고 정말로 제대로 기업 평가를 받는 주자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비스를 얘기를 하면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원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라 MD는 강보합권, 자비스가 오늘 가장 이게 상승 모멘텀이 크지 않았나 싶었는데 나라 MD와 세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요새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슈가 생기면 이 이슈에 분명히 세력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종목들을 올리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비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주가 정말 명확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장세들이 이제 어떤 세력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자비스는 제가 이제 흐름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조금 어떤 세력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딱 보시면 그래프가 장 초반에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장세를 요새 계속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야놀자 관련주입니다. 야놀자가 이 미국 증시 상장 본격화에 동반 강세를 오늘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야놀자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투자, 하나투자증권이 3%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나생명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놀자 관련주 미국 증시 상장 본격화를 됐는데 이제 동반적으로 강세가 뛰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저희 톡방에는 아주 IB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러한 주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호재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오르지 않는 종목이 있고 정말 강한 호재가 있다면 너무 많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같은 장세는 더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어떤 주들이 정말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네, 야놀자 관련주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신가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주관사가 이제 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반영 구간서부터 소식이 난 오늘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물량을 정리하는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들어가시면 꼭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기보다는 한번 조정장이 오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차익 매물 실현이 이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프리카 TV입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 속에서 강세를 띄웠던 하루였는데요. 아프리카 TV는 19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19만 3,100원 갈수록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 막판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10% 가까운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계속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리되면서 실적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이 방송 BJ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플랫폼 사업이 요새는 좀 뜬다 이런 얘기들이 확실하게 반증이 되는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방송에서는 별풍선을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곤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방송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내가 돈을 덜 투자해도 되는 그런 플랫폼을 찾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팬층이 한번 쌓이면 또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신규 강자가 등장할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엿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없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고요. 2부 때 다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따스한 손길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남겨주시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가 9479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캔을 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톡하진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속들이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배불뚝 제이즈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즈님. 방송 보고 계신다면 톡 하나 남겨주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을 중목으로 많이 남기시는 것보다요. 여러 종목 하나씩 또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니노야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니노야님. 네. 헐 대박 차트 서퍼님 오늘 출연이셨네요 라고 투브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사실
고정 방송의 시간은 아닌데 특별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다른 전문가님이셨고요. 저희 차트 서퍼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십니다. 네, 드래곤님께서는 인터파크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진아님께서는 감사라고 남겨주셨는데 또 튜브님 들어오셨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종목 고민에 대해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톡을 들어오면 이렇게 됐습니다. 튜브님께서 재미가 있겠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재미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해주세요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환불해주세요님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나요? 더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LG U+입니다. 매수가는 14,7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4,350원, 1%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4,700원인데요. 장중의 고가는 14,5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에 대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지 아니면 양시장 지수가 빠진 모습인지 오늘 하락세를 보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LG 이름이 들어간 주들이 조금 맥을 못 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LG 생활건강도 지금 조금 약보합권 거의 빠지는 1% 정도 빠지는 모습에서 지금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새 이제 약간 이 대형주들에 속하는 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LG U+,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OTT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가 있어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디즈니 관련해서 또 OTT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알려주신 가격대가 그렇게 나쁜 가격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까지는 상승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대감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U+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통신사들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KT도 있고 요즘 SK 텔레콤도 있고 한데 최근에 KT가 이 전산상의 문제인지 먹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갖고 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핸드폰이 갑자기 안 돼서. 네. 같은 그 고충을 겪으셨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KT는 0.65% 빠졌는데 그 당시에 KT가 상승했다는 제가 기사를 또 봤었거든요. 주가가 그날은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 네,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외국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은 KT가 이래서 이러면서 엄청나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가격을 밑에서 주워 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의 발빠른 대처가 사실은 우리 장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외국인의 공매도에 좀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요. 역시나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그룹 전체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거래일에서 6거래일까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변함없는 우리나라의 1위 텔레콤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이러한 통신 시장이 조금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폰 시장이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SK에서도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저가 통신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가 통신사에서 요금이 워낙 쌉니다. 10,000원대면 뭐 통화 인터넷 무제한 이런 요금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뭐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셨던 분들은 10분의 1이면 내가 기존에 SK를 썼는데 똑같은 SK에서 같은 품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혹하기 쉽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이런 대형 통신사들은 아무래도 저가 통신사들의 망을 빌려주는 데서 이익을 얻고 요금제로서는 아무래도 저가 통신사들이 좀 더 주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인적 분할의 일정
이슈로 지금 인적 분할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주가를 희석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까를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분할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었지만 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인적 분할 이슈를 들은 분들은 인적 분할이야? 그럼 주가가 빠지겠네 하면서 이런 것을 나타내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해? 그럼 우리 저가에 또 들어갈 수 있네? 이런 기회로 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 시장에 참여한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대형 이제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담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요새 항상 그렇습니다. 요새 같은 장세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호재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장세가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요? 펀드나 ETF를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만큼 이익이 있고요. 전부 다 떨어져도 이런 것들이 좀 해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 한 종목에 투자하기는 조금 버겁고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ETF 그리고 펀드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남매 도는 장세에서는 오히려 ETF나 펀드가 더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생활 건강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LG가 조금 빠지는 하루였는데 매수가가 132만 5천 원이셨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117만 1,000원입니다. 117만 1,000원. 0.9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LG생활 건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G 이름이 들어간 주들이 4일째 공매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딱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지나간 다음에는 분명히 다시 상승하는 장이 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매도 끝나고 다시 매수하는 타이밍이 월요일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LG의 주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4일 동안 공매도를 하고 다시 올리고 4일 동안 공매도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성향들이 쭉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를 투자하실 때는 4일 동안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상승하니까 오늘은 시초가에 사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월요일날 장 초반에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생활 건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12만 8천 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네, 플랫폼의 대장주 카카오 최근에 이 저가가 됐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매수가 많이 보였던 탓에 좀 올랐는데 오늘은 보합 마감이 되었습니다. 12만 5,500원에 마무리가 지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저가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공매도하는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았다.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더 많은 하락이 예상되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낮은 가격대에 다시 들어가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물대로 본다면 14만 원 라인까지는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아직은 회장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좀 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터파크입니다. 매수가는 6,70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목 장 주가가 6,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6% 소폭 상승한 가운데 매수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인터파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터파크 최근에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인수를
네,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증권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인터파크가 다시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저 뒤편에서 아주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터파크 지금 매수하신 건 정말 저가에 잘 매수하신 거고요. 여기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정한다면 7,500원 정도까지,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정한다면 8,000원 정도 라인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청산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인터파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포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멘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시네요. 후성에 대한 종목 고민, 구형테크, 그리고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합병 오늘 승인 났다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네, 접수되셨습니다. 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멘투님 들어오셨고요. 추추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479를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성입니다. 매수가는 29,9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9,9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84% 오름세로 마무리가 된 후성. 장중에는 25,000원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후성. 네. 후성도 사실은 저희가 요새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한때 네.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긴 양봉이 2번 정도 있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후성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주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후성과 관련해서 후성과 관련된 게 아니죠. 후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후성도 또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다음 미래 먹거리를 또 선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단순하게 주가가 무너져 내린다. 이것보다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승 동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차트에 지금 해안선 바깥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메이킹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진입하신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요새 장 힘들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연말 시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 부장을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구형테크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3,700원이네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두 구형테크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는 4,2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장 초반에 3,70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에서 3,765원으로 갔고요. 오르락 내리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형테크, 네, 매수가는 4,200원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올해 초에 굉장히 관심 많이 받으면서 쭉 상승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반 사이에 최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가의 5배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번 정도 이 고가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는 다시금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래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W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W 그래프가 나오면 조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쯤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매수를 조금 해주시면서 평단가를 낮춰주신다면 충분히
이 평단가를 낮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잡는 게 한 4,000원 정도로 잡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시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내가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더 빨리 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형테크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텔레칩스입니다. 매수가는 17,900원, 비중은 5%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텔레칩스 종가 살펴보시죠. 15,600원입니다. 1.89% 하락한 가운데 장중에는 16,20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16,200원까지 갔었네요. 텔레칩스 15,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7,900원, 비중은 5%.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이 텔레칩스 정말 한동안 엄청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약간의 이제 이 모멘텀이 잃어버리고 헤매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저점에 사실은 한 14,700원,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저점을 잡았었는데 이 저점을 조금 하방 돌파를 했다가 다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15,000원 기준으로 위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 평단가를 낮춰주면서 이 평단가 절반 정도 낮추는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매수가는 108,0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9,0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104,000원, 장중에 98,100원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99,0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이거 참, 지금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조금 들리면서도 꽤 버텨줬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역시나 공매도의 흔적을 그래프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반복적으로 공매도의 흔적이 보이는 주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정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조정을 받는 외국인의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일주일 정도 딱 저점을 찍는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미시스코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로 쌍용차 이슈가 있었습니다. 29.82%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었네요. 세미시스코 14,150원.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상증자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2번 따상을 기록한 가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미시스코. 지금 증자가 된 상태인 것 같죠? 네, 근데 매수가가 제가 볼 때는 잘못 올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최고가가 14,150원인데 매수가가 38,000원. 최근에 무상증자를 3주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3분의 1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 희한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2거래일 만에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렸을 때도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의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합쳐진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를 정말 제대로 인수를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서 몇 배도 더 갈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또 한번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충분히 네, 제가 볼 때는 네, 한번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증자를 했기 때문에 증자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을 때? 네,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요. 지금 따상을 2번 기록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 흐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따상을 했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따상을 몇 번 더 기록할 수 있다. 예전에 흥하해운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따상 예상하십니까? 몇 번 따상을 예상하기에는 요래장이 너무 힘들어서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3번 따상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네, 요새는 외국인의 흐름이 너무 이 시장을 좌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월요일에는 또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톡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 종목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따상을 2번 경험하는 또 좋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샌시스코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샌시스코가 최근에 이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올 전기차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또 뉴스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제2의 한국의 테슬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테슬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증권방에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렇습니까?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제2의 루시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 같은 주도주가 되고 이 루시드 정도가 되는 게 바로 이 샌시스코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2위 정도. 이런 전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샌시스코 향후 주가 흐름의 방향성도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나도 종목 고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9479, 9479를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남겨주실 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은 기본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아니면 전략을 어떻게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환불해 주세요님께서 물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참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하락을 하는 종목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오늘 종목 권유해드린 종목 2종목도 다 빨간불 켜면서 오늘장 특진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영덕님의 이 종목 고민 남겨주신 게 있었네요. 추매는 어디쯤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의 방향성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접수되셨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종목 고민, 샌시스코까지 했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마트는 패스인가요? 라고 튜브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지금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 17만 1,0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16만 8,0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1.2% 소폭 상승한 가운데 장중에 17만 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이 합병 소식에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정위에서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오릅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 관련주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가 요새 특히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벅스 코리아를 신세계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많이 사 마시는 그 스타벅스의 커피가 전부 신세계 외출과 이어집니다. 그 외출은 또 이마트와 함께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와 함께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딱 매수하신 타이밍 정도가 굉장히 여러 번 상방과 하방 압력을 받았던 그러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딪혔다가 잠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오늘의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정말 내가 이마트 갖고 있길 잘했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확실하게 또 반드시 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마트 오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마트가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쓱데이라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또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이슈도 또 주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상승하는 흐름이. 그래서 제가 반드시 오른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알고 있으셨군요. 네, 네. 이 쓱데이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이 쓱데이의 가장 주된 고객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중국에서 엄청난 매수를 들어와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제 광군절이라든지 이런 쇼핑 데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쓱데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붙잡는 그런 쇼핑 대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될 때 꼭 한번 거쳐가는 중국인들의 축제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때 매출 상승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상승의 이유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2부에 또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9479를 입력을 해주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9479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차트 서퍼 강승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잠시 후 2부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